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가든지 똑같아요. 그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대. 그래서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학원 가면 선생님이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신대. 그래서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 학원 가면 자료를 좋은 걸 준대. 그래서 성적이 나와야 돼요. 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1학년 만점, 2학년 만점, 3학년 만점 모두 다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다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성적표, 등수가 찍혀 나온 것까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험 적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날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거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받아봤고 그리고 블로그에 여전히 기록도 남아있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완벽하게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스터 보카를 데이 1부터 55까지 다 아시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클리어학원 고등반에서 창문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정승민입니다. 오늘은 25학년도 창문 1학년 1학기 총평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1학기 때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총평, 대동소이라고 써놨는데요. 대동소이 다 아시죠? 크게는 똑같고 적게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예년과 비슷한 출제 기준을 이루고 있고요. 뭐 범위조차 비슷했고요. 부스터 보카 10개 그리고 중간에는 모의고사가 2회분이 들어가면서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면 기말고사 때는 뭐 여러가지 수학여행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범위를 한 회분으로 줄여서 범위가 조금 적은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문여고 자체가 워낙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원체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많다 보니까 기말 범위도 화살표 위쪽으로 하나 정도는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문 변형보다는 선지 변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여태까지 출제 기조랑 비슷했습니다. 또한 어법과 서술형에서 힘을 뺀 다음에 독해랑 단어를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출제 기조도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스터 보카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시면 부스터 보카의 중요성 곱하기 2 이렇게 써놨는데요. 곱하기 2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직접 출제가 되고 그리고 선지 변형에서조차 어려운 단어들이 거의 다 부스터 보카에 고의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부스터 보카를 마르고 닳도록 보는 것이 창문여고 학생들이라면 여전히 중요한 시험지였습니다. 반면 기존 시험지랑 어느 정도 차별점도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끔 객관식으로 어떤 단어의 스펠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는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스펠링을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집중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그냥 단순히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스펠링을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한다는 점이 기존 시험지랑 차별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6개월 있다가 2학년이 될 텐데 올해 2학년에 출제 기조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학년 내신에서 그 전해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1학년이 전해 모의고사, 전전해 모의고사로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창문 2학년이 더 이상 작년 시험지로 내신을 출제하지가 않고 딱 그해 치러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내신을 출제하는 지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방학이나 그럴 때 미리 내신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 영어 실력을 미리 다져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여러분들 학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 2학년 내신에서 굉장히 예년과는 다르게 엄청 어려운 좀 세세한 문법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전통적으로 창문여고는 어법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진 않았었습니다. 뭐 어법을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수일치라든지 그리고 1, 2, 3, 4, 5형식을 물어보는 그런 기초적인 거 순수 어법을 위한 어법이라기보다는 독해를 위한 어법 다르게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수능 출제 기조에 맞춰서 약간 구식의 어법은 많이 안 냈었었는데요. 올해 2학년 시험에서 갑자기 여태까지 안 나왔었던
여태까지 창문 출제 기조랑은 조금 다르게 좀 지역적인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라든지 그런 어법을 많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6개월 정도 후에 2학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법을 조금 세세한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2학년이 될 거잖아요. 2학년이 되면은 서술형이 20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2학기이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도 조금씩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학년부터 20점으로 늘어나니까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주요 고난도 문항 그리고 학습 제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골적으로 스펠링을 써봐라 쓰고 여기 몇 번째 글자에 어떤 스펠링이 들어가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냐 이렇게 스펠링을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어 어휘를 학습하실 때도 영어로 써져 있는 것을 한국어 뜻으로 얘기하는 그 연습 말고도 이렇게 한국어로 뜻이 써져 있고 그것을 영어로 스펠링을 써보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학원에서 연습시키고 있는 시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창문에서 전통적으로 힘을 줘서 출제하고 있는 유형 중 하나죠. 원래 시험 범위에 있는 어떤 지문을 가져다가 주요 어휘들만 시험 범위에 없는 단어로 변형을 하는 건데요. 이번 25학년도 기말 16번에는 evad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단어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스터보카 어딘가에 깊숙이 짱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번 부스터보카 직접 출제 범위는 11에서 20까지였지만 한 부스터보카 47에 뭐 이런 단어가 있고 아니면 저번 시험 범위였던 1에서 10에 이런 단어가 있고 막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부스터보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신다. 그럼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부스터보카를 내가 갑자기 1에서 55까지 다 외우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셔서 제가 시험 직전에 한 180단어 정도로 추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생들만 아는 게 아니고 사실 시험 직전에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거기 QR을 타고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사실 풀었었어요. 그 단어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대비가 됐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스터보카를 데이 1부터 55까지 다 아시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시험 직전에 뽑아드리는 180단어를 열심히 공부하시기. 시험 직전에 180단어를 갑자기 외우는 게 힘드시다면 저희 학원에 등록하셔서 미리미리 자료를 받아서 공부해두기 정도가 옵션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창문여고에서 늘 전통적으로 한 번도 빼지 않고 어렵게 출제되는 요약 문제입니다. 창문여고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어휘 문제, 밑줄 어휘 문제나 아니면 주제 문제 그런 데서는 힘을 가끔 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요약 문제 두 문제만큼은 절대로 힘을 빼지 않고 항상 여기서 난이도를 조절했었거든요. 단어를 어렵게 내서 그 출제 기조가 올해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요번 20번 문제인데요. 90점 넘었는데 만점을 못 받았다라는 학생들은 거의 다 이 문제를 틀렸었습니다. 위에 제시된 지문 자체는 하나도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것을 지문에 쓰이지 않은 단어들을 이용해갖고 요약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요번에 adverse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이었었거든요. 그것도 빠지지 않고 저희 직전 보충 단어에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터보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든 아니면 직전에 저희가 나눠드리는 자료를 이용하셔도 충분하고 뭐 미리 저희 학원을 등록하셔서 사전에 공부를 해두시면 더욱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고등부의 본질, 성적 향상이라고 제가 달아놨는데요. 사실 중학교까지는 성적을 잘 받으면 뭐 물론 좋겠지만 못 받아도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고등부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대박치고 쪽박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고등부는요, 모든 덕목, 가치가 한 가지 목표로 지향이 돼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목표는 당연히 성적 향상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가든지 똑같아요. 그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대. 그래서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학원 가면 선생님이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신대. 그래서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 학원 가면 자료를 좋은 걸 준대. 그래서 성적이 나와야 돼요. 성적이 안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정말 잘 올려줄 수 있는 학원을 고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허위 과장 마케팅을 구분하는 눈을 탑재해야 된다 라고 써놨는데, 뭐 많이 보시는 광고 유형이죠. 선생님이랑 학생이 대화를 해요. 쌤, 저 이번에 100점이에요. 이렇게 하고, 어이구 잘했어. 그동안 열심히 하더니 보람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런 입증도 없고. 그게 아니면 저희 직접 보충 자료가 시험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원생들 모두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를 인증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닌 거 아시죠? 저희 학원은 성적이 이만큼 향상됐다 라고 단순히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성적표, 등수가 찍혀 나온 것까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적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날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거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받아봤고, 그리고 블로그에 여전히 기록도 남아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완벽하게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가로 가야 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성적을 잘 내는 학원으로 가야 됩니다. 성적을 잘 내는 학원의 지표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100점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강사가 그 학교 시험에 굉장히 정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학생들을 그 방향으로 잘 이끌고 가서 극한의 점수까지 맞게 한 결과가 바로 100점이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졌었던 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저희 재원생들 1학년 만점, 2학년 만점, 3학년 만점 모두 다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창문여고는 저 정승민이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제 학생들 중에서 나온 거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학생들이 원래 영어가 천상계라서 이렇게 만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생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의고사 2등급이에요. 이 3학년 학생도 엄청나게 쉬었었던 요번에 6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영어 2등급이었어요. 이 학생도 1학년 모의고사잖아요. 100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어준 자료를 단 한 장도 허투루 보지 않고 수업에 열심히 임해준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상위권만 잘 가르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 등록한 다음에 엄청나게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해서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었던 성적을 받았던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김모치 학생 등원 1.5개월 만에 4등급에서 2등급. 이 학생 같은 경우는 57점에서 90점으로 점수가 거의 30점 넘게 향상이 되었었는데 저희 블로그에 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 2개월 만에 4에서 1, 2개월 만에 4에서 1, 2개월 만에 4에서 2. 그리고 학생들을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죠. 5등급제 기준으로 1학년 5등급제 기준으로 재원생 85% 이상이 2등급. 그 정도로 하나하나 학생들을 잘 케어하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성적이 목마르신 여러분들께 물가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르친다고 주장을 하는 학원들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제가 봤었을 때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고 학원을 고르시지 마시고,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도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진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할 만한 커리어와 영어 성적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상 총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